임무가 시작되는 순간 고성이는 자기가 만든 완벽한 가족이 오늘 밤 한 겹씩 벗겨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준비됐지, 은호야. 이지혁이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그 목소리에는 긴장도 분노도 아닌 이상할 만큼 차분한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팔을 단단히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배 아니, 이지혁 대표님.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않을게요. 실수하면 내가 잡아. 오늘은 고성이가 숨 돌릴 틈을 못 찾게 만들자. 두 사람은 호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아동보호시설 후원 자선 디너였지만 속은 철저히 계산된 판이었어요. 이지혁이 추진 중인 AP인수와 박그룹의 플래그십 매장 리뉴얼을 연결해 협력 파트너 미팅이라는 명분을 만들었고 그 명분으로 박진석을 정면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죠. 박진석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고성이의 가면을 박진석 앞에서 직접 찢어내는 것. 연회장 중앙에는 박진석이 특유의 호탕한 웃음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역시 박진석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에너지가 넘쳤는데요. 문제는 그 옆에 선 고성이었어요. 고성이는 다이아가 번쩍이는 목걸이를 하고도 얼굴빛이 탁했거든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동자는 자꾸 흔들렸고 손끝은 잔을 바꿔쥐며 떨림을 숨기려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잠을 설친 얼굴이었어요. 지은호가 들이받기 시작했고 박성재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퍼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맞춰질 것 같았으니까요. 여보,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박진석이 허리를 감싸며 물었는데요. 고성이는 한 박자 늦게 미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좀 어지럽네요. 괜찮아요. 쉬라고 했잖아. 그래도 오늘은 중요한 손님도 오고. 박진석은 들뜬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제일 뜨는 대표가 온다더라. 젊은데 감각이 끝내준다던데. 그때 비서실장 김 실장이 다가와 박진석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지혁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그 순간 고성이의 속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군중 사이를 가르며 이지혁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팔을 끼고 있는 지은호가 보였어요. 지은호는 오늘따라 더 조용했는데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눈빛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복수라는 말이 굳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미 눈에 써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박진석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혁 대표 만나서 반갑네. 이지혁은 흔들림 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석 회장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의 태도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곧 지은호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그 질문 하나에 고성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발 그냥 직원이라고만 해. 파트너 같은 말하지 마. 나랑 엮지 마. 하지만 이지혁은 고성이의 기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담담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파트너이자 저희 회사 인테리어 디자인 총괄인 지은호 디자이너입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사모님. 그 호칭이 고성이의 귀에 박히는 순간 고성이는 알았어요. 이건 인사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요. 나 다 알아요. 오늘 당신 끝나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보, 인사하지. 고성이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고 손끝이 대리석 바닥을 더듬는 것처럼
허공을 헤맸어요. 도망칠 출구를 찾는 사람처럼요. 이지혁은 부드럽게 그런데 묘하게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오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표정이 조금 예민해 보이세요. 고성이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진석은 분위기가 좋아 보이자 아예 합석을 제안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 리뉴얼 건도 의논하고 싶었어. 자리 옮겨서 식사라도 같이 하지. 저쪽 테이블이 비어 있네. 고성이가 급히 막으려 했지만요. 여보, 오늘은 그냥 즐기는 날이잖아요. 박진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은 잡는 거야. 자, 가자. 그렇게 네 사람은 원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가운데, 고성이는 끝자락. 그리고 맞은편에 이지혁과 지은호. 촛불이 은은했지만 고성이에게 그 불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증거가 타버리기 전에 숨겨야 하는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사업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자네 회사가 요즘 디자인이 참 신선하더군. 특히 친환경 소재 쓰는 게 마음에 들어. 이지혁은 매끄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소재의 출처와 안전성을 먼저 봅니다. 화려함은 금방 질리지만 품질은 오래 남으니까요. 박진석이 흐뭇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 박진석의 시선이 지은호 얼굴에 멈췄습니다. 지은호 씨 이름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자꾸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고성이의 손이 잔을 움켜쥔 채 떨렸습니다. 물이 잔 안에서 조용히 출렁였어요. 박진석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사람 젊었을 때랑 분위기가 비슷해. 여보, 당신도 느끼지? 특히 눈매가. 고성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여보도 참 어디가 닮았다고 그래요. 이지혁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 뵀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과 지은호 디자이너 결이 비슷하시더군요. 지은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고성이를 더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이 저기 앉아있네. 지은호가 말했어요. 영광이에요. 사모님처럼 우아한 분과 닮았다니요. 저도 사모님처럼 품 있게 나이 들고 싶어요. 품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강조됐고 고성이는 그걸 정확히 알아챘습니다. 자기가 평생 붙들고 살던 가짜 품격이 이제 박진석 앞에서 벗겨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요. 그때 에피타이저가 나왔습니다. 견과류가 들어간 샐러드였어요. 웨이터가 접시를 내려놓자마자 박진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 이건 치워주게. 우리 집사람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해서. 박진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한 줄이 고성이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알레르기 같은 디테일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바로 그때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접시도 밀어냈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저도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어요. 조금만 닿아도 목이 붓고 숨이 가빠져서 늘 조심했는데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지은호가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신기하죠? 얼굴도 비슷하다고 하시고 체질까지 같고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기엔. 말끝을 흐리며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 미소가 고성이의 목을 조였습니다. 이지혁이 와인잔을 천천히 굴리며 덧붙였습니다. 피는 도망가지 않더군요, 회장님. 유전이라는 게 그런가 봅니다. 고성이가 숨을 들이키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이라기보다 진실이 목구멍에 걸린 사람이 내는 소리처럼 거칠었어요. 박진석이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물 좀 마셔. 고성이는 물을 들이켰지만
삼키지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했거든요.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박성재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이지혁의 절친입니다. 그래서 박성재가 이지혁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지혁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성재와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성재. 박진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너희 아는 사이냐? 박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대학 때부터 절친입니다. 박진석은 기분이 좋아졌지만 박성재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박성재는 이미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몇 조각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걸 느끼고 있었죠.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수빈. 박성재가 급히 화면을 뒤집으려 했지만 박진석의 눈은 이미 읽어버렸어요. 이수빈? 아직도 연락하냐? 박진석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말했지. 그 집안은 안 된다고. 새어머니가 알아봤다며. 오빠가 폭력 빼고 아버지가 정가자라며.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공기가 쇳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런데 박진석은 자신이 정의를 말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더 잔인하게 몰아붙였죠. 그 순간 이지혁이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말씀은 잘못 들으신 겁니다. 박진석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이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제 여동생입니다. 박진석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성재도 고성이도 지은호도 숨을 멈췄어요. 이지혁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상철은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하셨고요. 어머니 김다정은 교단에 계시던 분입니다. 저희 집안에 조폭이나 건달 같은 건 없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고성이에게 옮겨갔습니다. 여보, 그럼 그 말은 누가?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그냥 변명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없는 말 만들어서 수빈이랑 저를 갈라놨어요? 박성재의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강한 척해도 사랑 앞에서는 늘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박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고성이 당신 나 속였어?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고성이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지러워 나 잠깐. 고성이는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지은호는 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지은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데려가. 복도에서 지은호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고성의 심장을 밟는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파우더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이라도 숨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착각이 깨졌습니다. 철컥. 지은호가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고성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감히. 지은호는 팔짱을 끼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감히요? 사모님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고성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는 여자 치우는 게 뭐가 문제야. 지은호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고성이는 뒤로 물러나다 세면대에 허리가 닿았어요. 앞길이요? 성재 씨랑 수빈 씨는 서로를 믿었어요. 그걸 찢어놓은 게 누군데요? 고성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 받고 떠난 건 너 아니야? 내 돈 10억? 지은호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돈 얘기 제가 기다렸어요. 지은호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증거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준 10억 우진 오빠한테 썼어요. 오빠 독립 자금으로요. 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사모님이 절대 못 찾는 곳으로 갔어요. 사모님 돈으로 사모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든 셈이죠. 고성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은호 뺨을 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은호가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소나기가 너무 단단해서 고성이는 비명도 제대로 못 냈어요.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난 예전의 지은호가 아니에요. 고성이는 손목을 빼려 몸부림쳤습니다. 너 같은 게 내 남편 앞에서 날 흔들어? 지은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섰습니다. 남편 앞에서요? 이제 곧 남편이 직접 보게 되겠죠. 사모님이 사람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지은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모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요. 진짜를 꺼내는 거. 지은호가 거울을 손끝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유전자 검사라는 말 곧 들을 거예요. 아니, 이미 들었을지도 모르죠. 고성이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나가서 자폭하세요. 박진석 회장님이 먼저 알아내기 전에요. 그게 사모님이 살 길이에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돈? 복수? 지은호의 목소리가 순간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요, 왜 저만 버렸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우진 오빠가 왜 이용당해야 했는지도요. 사모님, 그날 비 냄새 기억나요? 저는 아직도 그 비가 몸에 붙어 있어요. 그 말에 고성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25년 전 비 냄새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고성이는 평생 그날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속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은호의 눈빛은 그 변명 자체를 찢어버렸어요. 지은호는 머리를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나가죠. 사모님이 여기서 쓰러져도 저는 안 잡아드릴 거예요. 지은호가 나가자 고성이는 잠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손끝이 저릿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나만 죽을 수는 없어. 연회장으로 돌아오자 박진석은 여전히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어떻게 그동안. 박진석은 이 지역을 보다가 고성이를 향해 시선을 꽂았습니다. 당신 수빈이 집안도 거짓말로 망가뜨렸어? 그럼 다른 것도. 고성이는 고개를 숙이며 겨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박진석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 내 머리 정리 좀 하자. 지은호는 박진석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아까 부모 없이 크는 아이들이 남일 같지 않다고 하셨죠. 박진석이 지은호를 봤습니다. 응? 지은호가 숨을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릴 때 버려졌어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였어요. 고성이의 손이 식탁볼을 구겨쥐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동정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엔 묘한 의심이 따라왔어요. 누가 당신 같은 아가씨를. 지은호가 고성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친어머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쌍둥이였는데
오빠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비 오는 날 길바닥에 남겨졌고요. 박진석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비 오는 날, 쌍둥이, 아픈 아이, 절박한 여자. 그 조합이 박진석 기억 저편의 한 장면을 끌어올렸거든요. 박진석의 시선이 천천히 고성이에게 향했습니다. 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하얀 얼굴은 부정이 아니라 들켰다는 공포처럼 보였어요. 박진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그 말은 지은호에게 위로였지만 고성희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파티는 겉으로는 축하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사실상 그날 밤 밥그룹 집안은 이미 깨져 있었어요. 행사장 방,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미처 받지 못한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라면이라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이지혁은 그런 박성재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성재, 내 아버지는 오늘부터 의심이 아니라 조사로 간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끝까지 가야지. 수빈이 내가 지켜야지.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승리감은 잠깐이었고 그 뒤로 몰려오는 건 다음이었어요. 고성이는 절대 순순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지은호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멀리서 박진석의 차가 출발했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어요. 박진석은 창밖만 보고 있었고 고성이는 옆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버텼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고성이가 겨우 말했지만 박진석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설명 말고. 지금은 침묵이 필요해. 내 머리 아주 복잡하니까. 저택에 도착하자 박진석은 곧장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고성이가 따라가려는 순간 서재 문이 쾅 닫혔고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로 고성이는 알았습니다. 나 이제 남편의 품이 아니라 남편의 칼날 위에 올라섰구나. 서재 안에서 박진석은 비서실장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은밀하게 조사해. 고성이가 재혼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소된 기록까지 다. 김 실장이 당황해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박진석은 단호했습니다. 쌍둥이 자식이 있었는지 확인해. 그리고 오늘 파티에 온 지은호 그 아이와 내 아내 사이 접점이 있으면 전부. 박진석은 숨을 한번 들이키고 마지막을 박았습니다. 가능하면 유전자 검사까지 준비해. 복도에서 고성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 네 글자가 고성이의 귀를 때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고성이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오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성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고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사모님, 박진석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고성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살기가 떠올랐어요. 계획대로.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고성이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그 애부터 사라져야 해. 전화를 끊고 고성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너져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단단해졌어요. 고성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뭔데 끝장날 거면 너부터 같이 무너져. 그리고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정순이. 지은호의 엄마였어요. 지은호가 받자마자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야, 너 집으로 오면 안 돼.
누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지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엄마? 정순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나를 찾고 있어.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 밤의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의 역습을 부르는 신호탄이었고 그 역습은 늘 그렇듯 가장 약한 곳 가족부터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폭로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걸요.